안녕하세요. 다산의 대표 전명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학적인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는 그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무게도 그렇죠. 보통 이 무게 단위는 그램이지만 보통 우리가 앞에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밀리그램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길이의 단위를 하게 되면은 미터이지만요. 여기에 킬로미터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위 앞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두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도량 표준에 따라서 이 접두어의 종류가 몇 가지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SI 단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뒤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사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접두어들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시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쭉 그었는데요. 이 기준선 위로는 보통 이제 1보다 큰 숫자, 그 다음에 이 아래는 1보다 작은 숫자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1보다 큰 숫자를 보게 되면은 10배, 그 다음에 100배를 나타내게 되는 데카, 헥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띄어서 이 위에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10의 세제곱인 이렇게 1000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1000배를 이야기하게 되는 여기 킬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로는 우리가 킬로볼트를 들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에서도 킬로와트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킬로그램, 킬로미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가 킬로라는 단위가 바로 공이 3개 들어있다. 어떤 1보다 1000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1m보다 1km는 1000배가 더 작은 거. 그러니까 1km는 1m보다 몇 배가? 1000배가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죠. 다음은 100만 배를 뜻하는 아주 큰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이스크림 중에서 혹시 메가톤 바라고 이렇게 아세요 혹시? 메가톤 1톤도 아니고 2톤도 아니고 메가톤 메가라고 하는 맛은 100만이니까 100만 톤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엄청나게 큰 우리가 TNT 폭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메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메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원자폭탄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아마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메가라는 말은 역시 무게의 단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전기에서는 이렇게 메가옴이라고 하는 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와트라고 하는 단위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와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 대전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또 이 컴퓨터 용어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죠. 1메가바이트, 100메가바이트, 그쵸? 10메가바이트 이렇게 하는 메가의 단위도 역시 이 메가와 똑같은 말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통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메가면은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제 메가의 단위를 넘어서 이제 기가의 시대가 되었죠. 10의 여기 9제곱에 해당하는 메가 기가는 10억 배를 뜻하게 되고요. 기호로 이렇게 대문자 G를 쓰게 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가는 아주 큰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력을 이야기할 때 국가 단위의 이제 전력 소비량, 발전량을 우리가 이제 기가와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여기 기가헤르츠라고 하는 어떤 주파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가헤르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혹시 요즘에 무선 공유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5 기가헤르츠라든지 아니면 2.4 기가헤르츠. 자, 이렇게 우리가 주파수를 표현하게 될 때 보통 이제 기가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주파수 이야기할 때 메가를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97.5 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것들도 메가도 사용하지만 기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이제 기가의 시대를 넘어서
테라의 시대가 되었죠. 이것은 1조 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보다 1테라바이트는 1조만큼 더 큰 양을 뜻하게 되는 거죠. 테라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듣는 말들은 테라헤르츠라고 하는 아주 초고주파를 뜻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용량처럼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큰 저장 용량을 뜻할 때 우리가 테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위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 정도 되는 것이 1보다 큰 우리가 접두어의 표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작은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0분의 1, 0.1을 뜻하는 데시가 있습니다. 데시라고 하는 말은 역시 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요 데시와 조금 연관이 있게 됩니다. 얘는 조금 이제 다른 것과는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데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음의 상대적 기준이어 가지고 절대적 기준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런 표현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100분의 1을 이야기하는 센티가 있습니다. 읽을 때 보통 센티미터 이렇게 하지는 않고 센티미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몇 센티미터다. 1센티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미터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0분의 1미터. 그러니까 1cm가 100개 있으면 그게 바로 1m가 되는 거죠. 100분의 1m를 바로 1cm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여기 이제 밀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이야기하고요. 0.001, 즉 1000분의 1을 우리가 밀리라고 하게 됩니다. 밀리그램, 밀리미터, 그렇죠? 이런 것들 모두 다 밀리 암페아, 밀리 볼트,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가 이런 밀리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예시로는 이렇게 밀리 암페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0만 분의 1을 이야기하는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단위, 마이크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카락의 굵기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 단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전기에서는 이 마이크로그램, 뭐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암페아, 마이크로 볼트 이런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정전 용량의 크기로서, 즉 콘덴서가 전기를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해서 뒤에 페럿을 붙이게 된다면 마이크로 페럿이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10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10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100에다가 100 곱하기 마이크로가 뭐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페럿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 마이크로 페럿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페럿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위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나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노가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통 나노 뭐 이런 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단위로 역시 나노미터라든지 아니면은 나노, 근데 전기에서는 또 나노라고 하는 말은 또 오히려 잘 안 써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제가 강조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피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문자 P로 나타내게 되고요. 1조분의 1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조 배 하면은 테라고요. 1조분의 1 하게 되면 이제 피코로 나타내게 되는데,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단위를 보통 이제 이렇게 피코 단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 페럿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전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전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요 기가, 메가, 킬로, 센티, 밀리, 마이크로, 피코. 자, 요 정도의 단위가 바로 전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접두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메가와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몇 와트? 1 곱하기 10의 몇 배입니까?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제곱이죠. 그렇죠? 10의 6제곱 와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자, 1 킬로 볼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것은 1 곱하기 10의 3제곱 볼트.
자, 1 곱하기 10의 3제곱이니까 이거는 곧 1000볼트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 자, 킬로 암페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1.5 곱하기 킬로가 10의 3제곱이니까 이만큼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1500 암페어다 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접두어를 보고서 기호를 본다면 아마 읽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공학에서 용어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게의 단위라든지 길이의 단위로 조금 변환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한두 번만 헷갈릴 뿐 그 이후로는 아마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